그리고 저는 오늘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공부해 주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실 KB 증권이시죠? 프라임 프라임 센터. 그냥 센터 아니고요. 아, 저 프레임 센터라고 대놨네. 프라임 센터죠. 그러니까. 예, 옵티머스도 프라임이 최고입니다. 프라임 센터의 뭐라고요? 예, 유영화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들 지금 저 귀청소 하시고요. 네, 오늘도 우리 유 과장님의 말씀을 한 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겠다는 그 강한 의지들이 저는 이제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제 미국 시장 마감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미국 시장 좀 안타깝게도 일단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뭐 다우는 거의 보합 출발을 했지만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중에 더 낙폭을 확대했다기보다는 장전에 어떤 발생되었던 이슈로 하락을 해서 그것을 그냥 회복하지 못하고 거의 이제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매 판매 데이터가 컨센을 상회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다시 매파 기조가 좀 연장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어떤 좀 심리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타겟이라는 유통업체의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과 가이던스 제시가 한 17% 어우. 회사의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네. 월마트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좀 나쁘게 전망을 하지는 않았는데 타겟 같은 경우는 조금 가이던스를 어둡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쇼핑 시즌이 다가오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부정적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하락을 크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이제 유통업체들이 받고 있다라는 인식이 되면서 네. 결국에는 이제 전주에 이제 미국 시장을 상승을 이끌어온 이 이슈가 이제 CPI의 하락으로 인플레가 좀 잡히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이제는 뭐 이제 한계적으로 좀 상승을 하겠다라는 어떤 인식으로 주식시장이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 오늘의 하락은 약간의 변곡점이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이제 금리보다는 경기 침체 쪽으로 실적. 조금 좀 이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실제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지금 어쨌든 그 장단기 금리 그러니까 10년하고 2년물 미국채 스프레드가 역전한 것은 뭐 오래됐는데요. 근데 그게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그림은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요. 30년물하고 기준금리가 지금 일단 역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과거로 봤을 때 언제냐면 뭐 닷컴 버블 네.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다음 이제 최근에는 뭐 무역 전쟁,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때, 그다음이 지금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걱정하는 이유는 그게 이제 역전이 될 경우에는 조금 경기 침체가 심화될 수 있고 좀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이 우려들. 네. 그게 지금 조금 시장에서 좀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를 하면서 좀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했는데 그럼 나스닥이 보통은 이제 상승을 하는 그렇죠. 흐름대로 보였는데 오늘은 같이 하락을 했거든요. 10년물 국채가 꽤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3.6대로 빠졌던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하고 채권이 또 같이 또 금리도 빠지고 그러니까요. 주식시장도 빠지고 네. 그게 아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결국 실적에 대한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오늘은 사실 이제 타겟하고 그 마이크론이 가장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마이크론이 이미 사실 이제 그 이 메모리 업체 중에서는 마이크론이 가장 이제 대형 3사 중에서 3위에 있기 때문에 네. 마이크론이 감산 사이클을 주도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이제 감산 사이클을 주도하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가 해야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대외적으로 우리 감산할 겁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감산한다고 먼저 발표를 했고 그 뒤에 이어서 하이닉스가 발표를 했는데 일단 마이크론이 어제 추가적으로 감산을 해야 되겠다. 우리 네. 감산했는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라는 어떤 이 코멘트를 하면서 조금 더 조금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내년도 수요 전망이
더 안 좋아졌다. 네네네. 그래서 근데 사실 원래는 이게 감산을 발표하면 보통은 이제는 재고 축소 국면으로 가고 나중에는 이제 공급 부족이 되면서 가격 올라간다. 가격 올라간다. 이건데 네. 빠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안 좋으면 이라는 것도 여기에 또 이제 포함이 좀 반영이 됐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엔비디아도 실적이 뭐 매출은 그냥 뭐 컨센 뭐 부합하는 수준이었지만 네. EPS가 조금 많이 이익단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오늘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 쪽에서 좀 많이 안 좋았다. 음. 그래서 상승 섹터가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경기 방어 섹터들 뭐 필수 소비재나 뭐 일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그다음에 유틸리티 이런 쪽만 조금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까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괜찮으시다면 의자를 약간만 좀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3프로TV 다이어리가 지금 엄청 욕을 먹고 있어갖고요. 네, 어떻게 네. 올리는지를 몰라요. 네, 우리 아내트님은 제가 너무 많이 허리를 쭉 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다 올라간 겁니까 설마 여기? 어떻게 올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옆에 네, 제가 네. 한번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면 어제 마감 시장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일단 시장 잠깐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최근에 나스닥 네. 나스닥 같은 경우 장기 지지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장기 지지선 역할을 했던 200주선이라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일봉으로 보면 201선, 주봉으로 보면 200주선인데요. 장기 지지선이라고 보여졌던 200주선을 사실은 2달 전에 9월에 이미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하향 돌파됐던 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0년물 국제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어떤 그때들. 네네. 그러니까 최근 2000년 이후에는 닷컴 버블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 두 번 말고는 실제로 팬데믹 때도 한 주 만에 거의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것을 하향 돌파해서 지금 2달 동안 지금 이걸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이제 이번 주에 양봉으로 좀 돌파를 하나 싶었는데 이게 이제 다시 오늘 좀 나스닥 크게 하락하면서 또 이제 아래쪽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또 이제 저녁에 미국 시장이 열릴 텐데 만약에 이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 또 이제 저 기준선에 닿아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어쨌든 어떤 위험 선호 심리에 좀 개선이 되려면 결국에는 이 200주선 위쪽으로 좀 올라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좀 어쨌든 심리 회복이 좀 되는데 이게 지금 다시 재차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조금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이게 좀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은 또 이제 주시장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200주선 같은 것도 외국의 뭐 기관이든 아니면 뭐 전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좀 참고하는 그런 선이 됩니까? 예, 200주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에서도 논문이 나온 이평선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업황의 회복을 알리는 이제 201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네, 근데 일선으로 많이 보는데 그 나스닥 장기 차트로 볼 때는 200주선도 가끔 봅니다. 네, 매크로적인 부분 볼 때. 네. 자, 200주면 한 4년 정도 보는 건가요, 그러면? 예, 5년? 그 4, 5년? 정도. 네.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국내 시장 흐름 다시 짚고 넘어가면요. 어제 사실 그냥 뭐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장중에 사실 이제 아침에는 미사일 이슈 때문에 그것이 러시아의 어떤 오발이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무게가 실리면서 조금 이제 그 낙폭을 키웠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좀 언급을 해주시면서 조금 이제 회복을 했고요. 어제는 사실 조금 뭐 수급 자체가 그렇게 뭐 강한 수급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그냥 개별 테마나 아니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조금 그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던 것 같고요. 오늘의 이슈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네, 아무래도 뭐 그 네옴시티가 살만. 민살만 앙세자께서 오늘 이제 어제 밤에 뭐 방한했다고 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동안 많이 반영이 됐던 종목들은 오늘 좀 세론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 그러니까
세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조금 미반영된 쪽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수소 관련된 것들이 조금 이제 그 네옴시티의 어떤 시티 건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한미글로벌 같은 주식들은 뭐 2, 3개월 전부터 계속 움직여 왔기 때문에 수소 관련해서.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수소 관련해서는 사실 최근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원소 기호가 H죠 아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능이니까요. 너무 수능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좀 뭐 미반영된 것들은 오늘 조금 더 반영이 될 것이고, 음흠.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결국에 방산도 마찬가지로 이게 처음에 수주가 나오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수주 나오면은 세론 이렇게 하다가 음흠. 결국에 이제 그 수주 나온 것이 숫자를 붙고 실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들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아마 100조 원 수준으로 아마 오늘 MOU 체결할 것이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침에는 아마 좀 이런 거 급하게 반영이 되면서 좀 많이 이제 시초가는 좀 높게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잘 이제 좀 변동성은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이제 버핏 아, 예. TSMC 샀어요. 네, TSMC를 매수하셨죠. 본인의 네. 의지인지, 예, 그 아래 직원분들의 의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TSMC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파운드리 업황의 회복을 감지한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지금 시장에선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좀 움직이는데, 어제 시장에선 TSMC도 좀 빠졌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이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추가 감산하면서 7%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오늘은 시장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조금 2% 이상 좀 하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나 TSMC 모두 사실 이제 감산을 하더라도 특히나 캐펙스 축소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선단 공정 EUV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확대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도 지금 보면은 소부장 중에서도 좀 EUV 중심으로 많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나 새내기 EUV 관련주들도 굉장히 새내기 EUV? 네, 새내기 EUV 뭐죠, 관련주거든요. 종목을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EUV 쪽으로 새로 뭐 진출한 예, 그런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상장 회사였다가 이제 얼마 전에 상장을 했고 EUV 네. 소재 쪽을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국산화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한테 조금 이제 포커스가 좀 몰리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업황이 좀 좋지 않더라도 어쨌든 뭐 사실 반도체 섹터 빠질 땐 다 같이 빠지긴 하는데 반등 사실 센티만 조금 좋아져도 반등할 때는 EUV나 선단 공정 쪽으로도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지금 이슈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SK 온포드와 합작법인 한 블루오벌 SK 이쪽에서 수주 입찰을 이미 이제 그 안내장을 다 보냈고요. 장비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산 배제하는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 좀 똘똘한 SK 밸류체인 쪽으로 기존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아마도 이제 17일까지 수주 입찰 다 하세요라고 안내장 보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죠. 예, 오늘부터 아마 이제 입찰 다 끝날 거고 네. 그럼 이제 아마 연내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기조. 그러니까 뭐 지금 한 번에 다 푼다 이건 아니잖아요. 천천히 풀게 되겠지만 일단은 기조는 완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지금 풀고 싶어서 푸는 게 아니라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등 떠밀려서 지금 풀게 되는 약간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보통은 이제 중국 제로 코로나 같은 경우가 되면 이제 뭐 화장품 아니면은 뭐 면세 이런 쪽을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눌려 있고 또 구조적으로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저는 스마트폰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스마트폰이요? 네. 중국향으로. 너무 눌려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입니다. 예. 근데 지금 지금 이제 시작됐다 이건 아니고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일본 쪽도 실적 발표가 계속 있었고 가이던스 제시가 있었고 컨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보석들이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일본에 이제 그 캐패시터도 하고 MLCC도 하는 다이오 유덴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MLCC 쪽으로 한 3위 정도 하는데 이 기업이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네. 많은 코멘트 중에서 중화권의 스마트폰 재고 조정이 9월부터 12월 분기에 대부분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 1월부터 3월 그러니까 1분기부터는 판매량이 점차 회복될 수도 있어 보인다. 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맞든 틀리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좀 관심은 가져봐야 되는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이제 국내 대형주인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네. 이따가 큰 종목이기도 한데요. 삼성전기 주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죠. 근데 최근에 좀 반등하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삼성전기에 제가 볼 때는 키팩터 주가의 키팩터는 스마트폰 중국의 스마트폰 재고가 감소하는 거. 네. 재고만 감소하더라도 반도체처럼 조금 반등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재고 감소해야 뭔가 이제 수요가 생길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뭐 기판 쪽도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 캐시카우가 MLCC 쪽이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 쪽 업황에 가장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요거 잘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스마트폰이 잘 팔린다고 해도 이제 우리 그 폰 자체가 이제 팔리는 건 아닐 테고 그죠? 그 안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하신 뭐 MLCC나 네. 카메라 모듈 쪽 어떨까요? 아 카메라 모듈이요. 그건 좀 어렵다고 볼까요? 근데 카메라 모듈은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그 카메라 모듈사들이 거의 이제 많이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을 하다가 네. 삼성전자도 이제 수익성이 잘 안 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하이엔드급 카메라 모듈을 넣다가 지금은 이제 중국산도 넣거든요. 섞어서 넣어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 지금 카메라 모듈사 보면은 다 사업 다각화를 많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 말은즉슨 이 업황 자체가 이미 본업은 많이 사양 산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CR이라고 해서 이 가격 단가 인하 압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쪽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산 이미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레벨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이엔드급은 거의 다 뭐 지금도 하이엔드급은 국산 카메라 모듈사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네네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카메라 모듈사의 어떤 하나의 이제 그 희망은 전장이죠. 전장. 자동차 네. 쪽으로 간다. 왜냐하면 네 스마트폰 네.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야 5개 6개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전장 같은 자율주행 경우는 나오면 뭐 예, 몇십 예. 개씩 들어가니까. 예, 네. 10개 이상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따가 네. 제가 가지고 오긴 했는데 애플의 XR 디바이스 같은 경우 이번에 지금 이제 뭐 설계도 이렇게 뭐 돌아다니는 거 그게 정말인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대만 쪽에서 설계도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14개에서 15개 이상 들어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내 눈을 감지하는 것도 들어가고요. 내 그러겠죠. 눈에. 그다음에 밖에를 보는 것도 들어가는데 15개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뭐 제가 볼 때는 애플이 일단은 출시를 하고 나서 이 생태계가 확장은 될 건데 네. 그게 제가 보니까 애플이 타겟을 잡고 있는 대상이 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게임 그다음에 저희 보통은 이제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용으로 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게임이나 엔터 뭐 이런 쪽으로. 근데 실제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뭔가 업무용으로 사용을 할 것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XR 기기를 네. 저는 그 생각에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뭘 생각하고 그 있는 충격 거지? 받으시면 안 되죠. 그런가요? 네.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그거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어떻게 애플이 만들어 나갈지. 예, 그래서 뭐 지금 일단 내년 1월에 일단 출시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오픈은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국내의 어떤 이슈들은 이 정도로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아마 다른 분들 나오셔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을 텐데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나 대형주들의 이익이 내년 이익 전망이 늘어나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지수만 바닥에서 좀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밸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계좌는 변화가 없는데 코스피 밸류는 벌써 이 밴드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 그렇죠. 거예요. 대형주 장이니까. 네, 맞습니다. 외국인이 기계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밸류 같은 경우는 이제 포워드 12개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12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개월 이후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가 중요한데 지금 줄어들고 있을 것 같은데 지수는 올랐기 때문에 역으로 밸류에이션은 좀 확 올라간 상태라서 지금 밴드 상단이 뭐 12.2배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10을 포워드라고 하죠 우리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는 이제 지수 상단이 좀 제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결국에 여기서는 이제 EPS가 올라와 주는 것, 포워드 EPS가 올라와 주는 것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EPS 뭡니까? 아이고. 왜? EPS. 예. P는 뭐겠어요? 여기 대충 그런 단어들에 나오는 거 다 P가 저기 아니에요? 퍼. 계속 해봐. S. 예. 셔. 쉐어. 예. 예. E는. E만 맞추면 되잖아요, 이제. 자,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확실하게. 네, 어닝 아니면 애거리. 둘 중에 맞죠? 하나 뭐야? 맞아요. 네, 둘 중에 아, 있어. 둘 중에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우리 유영아 과장님을 위해서 어닝으로 가겠습니다. 어닝. E는 어닝이고 P는 뭐라 그랬지? 퍼. 포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S는 쉐어. 자, 허걱. 우리 채팅창 뭐 합니까? 아니 이런 거 빨리빨리 올려줘야지. 내가 이렇게 고생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아니 지금 내가 과장님 앞에서 이 창피 이걸 내가 겪어야 되겠어요? 진짜 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넘어가네 진짜. 네. 어닝과 에코티 얘기 나왔을 때 네. 고비가 있었는데. 아유. 근데 살짝 옆에 보니까 얼굴 빨개진 거야. 이 방송 천재 정프로도 이건 옳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하나 이런 거 지금 체크할 일렉트릭 시간. 파워 스티어링 아닙니다. 네, 중요한 건 EPS 설명해 주실 우리 네. 유 과장님의 주당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순이익, 예. 주당.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주당 순이익이라고 이제 그 말을 하면 또 EPS나 주당 순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미래에 이 회사가 돈을 벌을 거냐 말 거냐 그걸 결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면 조금 그림을 그리실 때 좀 편하실 것 같고요. 그냥 얼마 버냐 이거예요. 쉽게 네, 생각하면. 버는 돈이 결국엔 늘어나야 네. 주식은 기대 심리로 가는 거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대형주들이 뭐 사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EPS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지만 이제 반도체주들이 사실 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국내 코스피에 아마 시가총액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차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 전혀 어닝의 어떤 추정치의 상향 없이 주가만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금 어떤 좀 부담 그것 때문에 일단 만약에 지수가 상당히 제한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분간은 아무래도 이제 테마나 종목 장세 쪽으로 계속해서 좀 순환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고 가자면 국내 기업의 네. 국내 기업의 3분기 실적 발표 마지막 주가 지금 됐군요. 예. 지금 이제 국내 기업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집중하시고요. 끝났습니다. 방송에 집중합니다. 네, 자꾸 다른 거 보지 마시고. EPS에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어쨌든 아마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려고요. 네.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보통은 차트를 많이 보시죠.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많이 하시고 여기서 이제 진주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뭐 사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 정도만이라도 반드시 체크하셔라고 적어온 건데 첫 번째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죠? 시장이 아직 몰랐던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 안 했던 기업들이 잘 나온 기업. 그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가격의 반영이 아직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먼저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꼭 큰 폭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 마이너스 그러니까 되게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400억 그 영업이익이 있던 기업이 마이너스 200억으로 줄어드는 추세만 보이더라도 지금 조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특히 종목을 예시로 드려도 될까요? 예시요. 네.
우리 될까요? 유 과장님은 괜찮습니다. 너무 소용돌이 하지 마시고요. You can do it. 예, 네. 대형주이고요. 대형주 위주로. 예, 최근에 Everything 많이 is 눌려 possible. 있었던 네. 예, 효성 TNC 같은 경우가 아, 이제 효티. 효티. 스판덱스 재고도 예, 많이 늘어났었고 그다음에 스판덱스 가격도 예, 너무 싸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적자 폭이 꽤 있었는데 스판덱스. 그렇죠. 그런데 이제 4분기에 적자 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그것만으로 일단 지금 주가가 조금 상승을 하고 있고 기관들도 꽤 지금 수급을 유입시키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 이제 그 모멘텀이 붙었죠. 아무래도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수요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국. 네. 중국의 리오프닝의 기조가 지금 이제 조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아마도 이런 어떤 종목들을 지금 이제 기관들이 굉장히 빠르게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 하나는 내가 가진 종목. 내가 가진 종목의 실적, 이번 실적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내 다음 분기 실적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쪽에 업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결국에 이제 앞서서의 연장인데 4분기나 내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을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되면은 회사들이 뭐 IR도 많이 하고요. 또 리포트도 많이 발간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어떤 리포트나 업황 보시면서 조금 내가 더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 그런 것들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으로는 실적 발표 후에 세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괜찮은데 그냥 단기성 트레이딩 자금이 들어와서 빠르게 그냥 팔고 나가는 경우.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또 오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여기가 피크아웃이다. 네, 그런 경우가 있고 그거를 네. 잘 구별을 해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구별해요? 결국엔 이제 그 리포트 찾고 뭐 이제 쉽지 해야죠. 않아요. 쉽지 않으시군요. 리포트 찾는다고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그렇군요. 예. 물론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예. 예. 근데 리포트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 안 좋았지만 발표 후에 갑자기 상승하는 종목들. 그건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 실적은 안 좋았지만 내년도 모멘텀, 4분기 모멘텀 보고 또 올라가는 종목들. 이것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것들이 좀 이래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었는데 뭐 덕산네오룩스 그렇고 여기 두 종목 같은 경우가 3분기 실적 안 좋은 거 이미 반영했어. 이제는 미래 내년 볼 거야라고.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이제 트위치 이슈 때문에 트위치가 이제 VOD 중단을 했잖아요. 한국에서 네. 중단해 버렸어요?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VOD를.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선명도를 낮췄다는 얘기. 예, 처음에는 그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VOD를 중단하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트위치 저는 이제 사실 리포트를 보는 것보다 그 직접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듣는 그렇죠. 편인데 실제로 트위치의 매니아 분이 계세요. 제 옆 주변에. 네. 그래서 여쭤봤죠, 처음에. 아프리카 TV 이렇게 되는데 넘어올 것 같냐 그랬더니 화질 안 좋아도 트위치 좋아서 계속 사용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VOD를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다시 물어봤더니 자기가 실시간 방송 볼 시간이 없어서 자기는 VOD로만 보는데 VOD 안 되면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옮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스트리머가 가는 쪽으로 뭐 유튜브로 가면 유튜브로 따라갈 거고 아프리카 TV로 가면 아프리카 TV로 따라갈 그러겠죠. 거고. 네, 그래서 아프리카 TV도 약간 이제 장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약간 이제 보완을 많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스트리머가 얼마나 이동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주가는 조금 뭐랄까요, 이제 좀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티가 좋아 보인다. 아프리카 TV를 아티라고 그래요. 요즘 그 줄임말이 우리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네, 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줄임말이라든지 뭐 신조어 네네. 쓰려고 그러면 네. 약간 좀 짠한 게 예, 좀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예, 과장님도 너무 그렇게 웃고만 넘길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20년 후, 30년 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어울리잖아 아티. 네. 제가 이 말로만 설명을 드리니까 좀 네. 둥둥 떠다니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또 차트를 좋아하시잖아요. 아유, 차트까지 그래서 갖고 오셨어. 예시를 하나 그냥 딱 드려드리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제 이 종목을 사시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이 기업은 이제 피팅 기업입니다. 예, 태광. 네, TG. 네, 네. 너무
창피하시죠? 아니에요. 창피하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재밌네요. 예. 네. 그 태광인데요. 다 아실 거예요. 피팅하는 기업인데 뭐 업황이 상당히 좋기도 했지만 사실 1분기에는 그렇게 업황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1분기에 이 피팅에 속해 있는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특히나 이제 뭐 사실 두 기업밖에 없죠. 이제 성광밴드. 네, 성광밴드랑 태광 개장용 이제 말고. 근데 이제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두 기업 다 잘 나왔고 또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이 증여를 또 시작하기 네. 했기 때문에 이거 업황 이제 턴어라운드 하나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 이번 3분기까지 호실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이제 분기 실적에서 잘 찾아보시면 이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찾아보실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위쪽이 이제 태광의 분기별 실적 추인데요. 이미 사실 실적은 작년 1분기에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뭔가 이제 이쪽을 바라보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붙으면서 그다음에 수주 잔고가 계속 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기 실적 나올 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주를 깎아먹는 매출이 나온 건지 아니면은 수주가 이미 또 더 꽉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또 매출이 잘 나온 건지 그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은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수주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도 지금 이제 태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업황을 좋게 보기 때문에 기관들이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급을 유입시키고 있고 이제 이게 매수 주체별 수급 추이를 제가 이제 이제 투자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는 이제 표인데요. 기관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딱 나오고 나서부터 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딱 그 시점부터 이제 밴딩을 팔았네. 하기 시작하니까 쭉 팔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종목을 투자하더라도 분명히 보는 관점이 아마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굉장히 어떤 뭐 내부자 정보로 투자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엔 실적인 것 같아요. 제가 네. 가만히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살펴보면 실적을 베이스로 깔고 가는 종목들의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도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번 3분기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존보다 조금 더 낮아졌거든요. 3분기에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도 이제 실적 잘 나오게 되면 밸류에이션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이제 사례를 하나 들어주신 거니까요. 너무 뭐 여기 그 기업체 이름에 뭐 많이 빠지실 필요는 영향 받으실 필요는 없겠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투자 아이디어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셨고요. 끝으로 아까 저 뭡니까 저 반도체였나요? 네. 하나 말씀해 주신다고 했던 게 뭐였죠? 저 애플이요? 네. 네. XR 디바이스. 네네. 이거는 이제 혹시 시간이 나오면 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온 건데요. 오늘 시간이 조금 주어져서 말씀 잠깐 드리고 가면 이제 11월 중순도 이제 지나갔고요. 12월 지나면 내년에 1월에 CES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의 디바이스도 출시가 돼서 오픈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양산해서 이게 그러니까 판매가 되는 단계는 아마 내년 1분기, 2분기가 돼야 될 것 같지만 그냥 이렇게 어떤 공개죠, 공개를 하는 게 내년 1월에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부터도 사실 메타 디바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나오고 나서 사실 모멘텀이 좀 소멸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다시금 기관들이 이제 조금 애플 관련된 디바이스 특히나 이제 XR 디바이스 관련된 관련주 지금 담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내년 1월 모멘텀을 보고 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CES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대부분이 XR 헤드셋을 공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시선은 뭐 이쪽으로 조금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애플이나 뭐 구글 같은 데가 하겠다 이렇게 뭐 자기네 회사에서 얘기한 건 아직 없는 거죠? 애플은 하겠다고 했죠. 애플은 그러니까 이때 공개하겠다고? 1월에 공개하겠다고는 안 했고요. 네. 애플이 XR 기기는 하겠다. 네네. XR 기기는 이미 예고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 버추얼 휴먼을 이렇게 약간 편집해가지고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는 명확하게 발표는 하진 않았지만 대만의 언론을 통해서 최근에서 계속 이제 나오는 것들이 내년 1월에
오픈을 하겠다, 네. 공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관련주들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애플의 XR 디바이스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XR 디바이스 이미 나온 거잖아. 메타가 이미 뭐 출시했는데 별 반응 그렇죠. 없는데? 예.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그 OS 자체가 지금 구글의 오픈 소스, 그러니까 스마트폰 오픈 소스를 가져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OS를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실패하고 그 팀이 해체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메타가 가장 이제 간절했던 것이 자체적인 하드웨어가 없고 자기 자사의 하드웨어가 없고, 그러니까 약간 플랫폼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네들의 어떤 중요한 그 애플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막 붙여가지고 돈을 벌고 있지만 네. 자기네들은 소프트웨어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메타 디바이스를 냈는데 결국에는 그 메타 디바이스라는 것은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OS인데 OS가 자체적으로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생태계 확장 자체가 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OS 가장 잘하는 맛집 중에 하나는 구글하고 애플이잖아요. 근데 이제 애플이 이 메타 디바이스의 정용으로 OS를 내면은 아마 이제서야 이제 아마 그 메타 관련돼서 XR 관련돼 가지고 이 생태계가 조금 구축이 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년 1월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세스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주목을 받겠네요. 네. 왜냐면 이제 코로나도 어쨌든 뭐 네, 그렇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거의 없어졌고 네, 네. 하니까 CES는 대거 또 세스라고 하는군요.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아니 CES. 세스라고 해요. 세스예요 네, 원래. 세스라고도 하고, 네. 세스. 내가 하는 모든 걸 이렇게 검증하려고 그러지 마. 네네. 가끔 무리수를 넣어서 그렇지.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XR 관련 신 기술 혹은 뭐 신기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네,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네. KB증권의 우리 유영화 과장님과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정도 하시죠. 다음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내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